대통령 각하, 중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를 바랍니까? 한 미국 공군 전략기획관이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발언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주한미군은 돈 먹는 하마다 즉시 철수해야 한다. 그런 그녀가 갑자기 180도 돌변해 대통령에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10년의 신념을 단 이틀 만에 뒤집었을까요? 미 국방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그녀의 극비 보고서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사라 톰슨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입니다. 저는 미국 공군 전략기획관으로 10년째 근무하고 있고 제 남편 매튜 톰슨은 육군 정보장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제가 거의 미국 역사상 최악의 실수를 저지를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 딸의 목숨을 걸고 말이죠.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펜타곤으로 출근하면서 생각했죠. 오늘도 미국의 세금을 아껴야 한다. 특히 쓸데없이 해외에 낭비되는 돈을 막아야 한다. 제 책상 위에는 늘 같은 파일이 놓여 있었어요. 해외 주둔 미군 비용 분석.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집중했던 건 바로 주한미군이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어느 날 제가 동료들에게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숫자들이 가득했죠. 주한미군 유지비, 연간 50억 달러. 이게 말이 됩니까? 한국 GDP가 1조 7천억 달러가 넘는데 왜 우리가? 회의실에 있던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즐비한 나라를 왜 우리가 지켜줘야 하죠? 게다가 한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마다 난리예요. 돈 더 내기 싫다고 떼쓰는 걸 보면 정말 제가 만든 파워포인트의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한미군, 미국 납세자를 등쳐먹는 블랙홀.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2만 8천 명의 미군과 그 가족들. 평택에 새로 지은 기지에만 141억 달러.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만 수십억 달러. 이 돈이면 뭘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디트로이트에 무너진 다리 500개를 고칠 수 있습니다. 노후한 F-15 전투기 100개를 최신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제양군인 병원 20개를 새로 지을 수 있고요. 실장급 회의에서 제 브리핑을 들은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톰슨 소령, 인상적이군. 의회에서도 이런 분석을 원하고 있었어. 저는 더욱 확신을 갖고 보고서를 확장했어요. 제목도 더 강렬하게 바꿨죠. 주한미군 완전 철수 미국 재정 건전성 회복의 첫걸음. 남편도 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는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죠. 여보, 내가 중동에서 본 걸 생각하면 더 화가 나. 진짜 위험한 곳에는 경력이 부족한데 한국 같은 부자 나라에 3만 명이나 주둔시키고 있다니. 우리는 저녁마다 이 주제로 열띤 토론을 했어요. 8살 딸 소피가 숙제하는 옆에서요. 엄마, 아빠는 왜 맨날 한국 얘기해요? 응, 소피야. 엄마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거든. 미국 돈을 아끼는 일. 순진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그 돈으로 우리 학교도 고쳐주나요? 비 오면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요. 그래, 맞아. 그런데 써야지. 소피의 말이 제 확신을 더 굳혔어요. 맞아.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천장도 못 고치면서 왜 한국을 지켜야 하지?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데이터를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 예산 문서를 분석하다가 찾은 건데 한국의 국방비가 GDP 대비 2.8%였던 거예요.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저는 노트북을 쾅 닫으며 소리쳤어요. GDP 대비 2.8%면 연간 500억 달러야. 충분히 자기들끼리 북한 막을 수 있다고. 제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당장 보고서를 수정했죠. 이번엔 부제목까지 달았어요. 한국의 안보 무임승차를 끝낼 때 보고서의 핵심 주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북한보다 50배 부유하다. 인구는 2배, 경제력은 50배. 그런데 왜 미국 젊은이들이 그들을 지켜야 하는가? 한국전쟁? 그건 70년 전 일이다. 베트남전 끝나고도 5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베트남에 주둔하고 있지 않다. 제 보고서는 펜타곤에서 화제가 됐어요. 특히 예산 삭감 압박에 시달리던 의회 의원들이 큰 관심을 보였죠. 톰슨 소령,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줘서 고맙소. 텍사스 출신 하원의원이 악수를 청하며 말했어요. 우리 선거구민들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우리 세금으로 부자 나라를 지키냐고. 저는 의기양양했어요. 드디어 변화를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자랑했어요. 여보, 의회에서도 내 보고서에 관심을 보여. 이번엔 정말 뭔가 바뀔 것 같아. 잘했어. 우리가 아프간에서 고생할 때 주한미군은 편하게 지내고 있었잖아. 이제 공평하게 만들어야지. 그날 밤, 저는 소피를 재우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자라서 대학 갈 때쯤이면 주한미군 철수로 아낀 돈으로 학비 걱정 없는 나라가 되어 있겠지. 하지만 운명의 신은 제 오만함을 비웃고 있었나 봐요. 불과 한 달 후,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에 일어난 사고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것도 제 딸의 생명이 달린 순간의 말이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손이 떨려요. 만약 그때 제가 주장한 대로 주한미군이 철수했다면 소피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그날은 평범한 토요일 오후였어요. 제가 주한미군 철수 보고서 최종본을 제출한 지 정확히 한 달이 지난 날이었죠. 버지니아의 맑은 하늘 아래 우리 가족은 동네 놀이터에 나가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주말, 다른 가족들도 많이 나와 있었죠. 소피는 가장 좋아하는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엄마, 나 정글짐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 소피가 자랑스럽게 외쳤어요. 벌써 세 번째 도전이었죠. 처음엔 중간까지만 올라가다가 무서워서 내려왔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붙은 모양이었어요. 조심해, 소피야. 천천히 올라가.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정글짐 가까이 갔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남편은 옆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우리 소피 대단한데? 저 높은 곳까지 올라가다니. 남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소피는 정말 용감한 아이였습니다. 뭐든 도전하는 걸 좋아했죠. 드디어 소피가 정글짐 꼭대기에 도착했어요. 작은 손으로 봉을 꼭 잡고 서 있는 모습이 대견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해냈어. 여기 진짜 높아. 소피가 한 손을 놓고 우리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소피의 몸이 흔들렸어요. 작은 손이 봉을 놓치면서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모든 게 슬로모션처럼 보였어요. 소피의 놀란 표정, 공중에서 돌아가는 작은 몸, 그리고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소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머리가 먼저 닿았어요.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도 남편의 외침도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소피는 놀이터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머리 밑으로 붉은 피가 번지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피였습니다. 소피, 소피야.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축 늘어진 작은 몸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911에 전화해, 빨리. 남편이 소리쳤지만 이미 주변에 누군가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달려와 도왔습니다. 제가 간호사예요. 아이를 눕혀주세요. 머리를 건드리면 안 돼요. 그녀의 지시에 따라 소피를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간호사는 소피의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살폈습니다. 의식이 있어요. 하지만 출혈이 심해요. 압박을 해야 해요. 그녀가 자신의 스카프를 벗어 소피의 머리에 댔어요. 하얀 스카프가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엄마, 소피가 약하게 불렀어요. 그 한마디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5분이 5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하자 신속하게 소피를 들것에 옮겼어요. 보호자 한 분만 타세요. 저는 구급차에 올라탔고 남편은 차를 몰고 뒤따라왔어요.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들이 소피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정맥 주사를 놓았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있어요.
속도를 높여요. 운전석에 있던 구급대원이 사이렌을 더 크게 울렸어요. 차가 흔들릴 정도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소피는 곧바로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남편은 복도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괜찮을 거야. 우리 소피는 강한 아이야.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에 피가 묻어 있었어요. 톰슨 부부님이신가요? 네. 저희 딸이 어떻게 됐나요? 일단 즉각적인 위험은 넘겼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천년 같았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출혈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혈이 필요한데. 수혈이요? 그럼 해주세요. 저희 피를 뽑으셔도 돼요. 제가 급하게 말했어요. 그게 따님의 혈액형이 매우 특수합니다. 일반 검사로는 정상적인 혈액형으로 보였는데 정밀 검사 결과 RH 널이라는 희귀 혈액형이에요. RH 널이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의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전 세계에 500명도 안 되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혈액형입니다. 일반 혈액으로는 수혈이 불가능해요. 잘못하면 치명적인 거부 반응이 일어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남편이 간신히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병원에서 최대한 수배하고 있습니다. 적십자, 희귀혈액은행, 모든 곳에 연락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따님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서 24시간 내에 수혈하지 못하면 의사는 끝까지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겨진 소피를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작은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고 인공호흡기가 대신 숨을 쉬어주고 있었어요. 소피야,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어요.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위로했어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줄어들었어요. 병원에서 연락한 모든 곳에서 부정적인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뉴욕에 한 명 있긴 한데 연락이 안 됩니다. LA의 혈액은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시카고에서 가져오려면 최소 이틀은 걸립니다. 절망적이었어요.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에서 제 딸을 살릴 피 한 봉지를 구할 수 없다니 병원 대기실의 시계가 새벽 9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소피가 쓰러진 지 벌써 10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지만 수혈 없이는 한계가 있었죠. 남편은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군인답게 침착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우리 소피를 살려주세요.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그때 젊은 의사가 다가왔어요.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톰슨 부인, 죄송하지만 상황을 다시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악의 소식을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RH 널 혈액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혈액형은 모든 RH 항원이 없는 혈액입니다. 그래서 황금의 피라고도 불러요. 황금의 피요? 네. 너무 귀에서 붙은 이름이에요. 이런 혈액을 가진 사람끼리만 수혈이 가능합니다. 일반 혈액을 수혈하면 심각한 용혈 반응이 일어나요.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현재 미국 내 등록된 RH 널 혈액 보유자는 43명입니다. 하지만 실제 연락 가능한 사람은 20명 정도고 그 중에서도 건강 상태나 거리를 고려하면 그냥 결론을 말해주세요. 더 이상 긴 설명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24시간 내 혈액 확보 가능성은 10% 미만입니다. 10%. 제 딸이 살 확률이 겨우 10%라니.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른 나라는요? 캐나다나 멕시코는? 남편이 물었어요. 이미 확인했습니다. 캐나다에 2명이 있지만 1명은 고령이고
다른 한 명은 현재 유럽 출장 중이에요. 멕시코는 등록된 사람이 없고요. 막막했어요. 21세기에 의학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단지 피가 특별하다는 이유로 아이를 잃을 수도 있다니. 새벽 4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불러주세요. 환자 상태가. 의료진이 소피의 병실로 뛰어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들의 움직임이 다급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졌어요. 30분쯤 지나 의사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요. 혈소판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의사의 말에 남편이 주먹을 쥐었어요. 평생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온 군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괴로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벽 4시 반에 누가 전화를 했을까? 발신자를 보니 국방부 의무과였습니다. 톰슨 소령님, 로버트 대위입니다. 따님 소식 들었습니다. 로버트, 어떻게? 병원에서 군 의료 시스템에도 협조 요청을 했더군요. 제가 담당자라 연락받았습니다. 로버트 대위는 제가 TF1로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의무과 장교였어요. 혹시 혈액을 구할 수 있나요? 희망을 품고 물었지만 그의 대답은 예상과 달랐어요. 미국 내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요? 해외 미군 기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의 RH 널 혈액 보유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해 있어요. 아시아요? 네.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이요. 그 중에서도 한국은 희귀혈액 관리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내가 그토록 철수를 주장했던 주한미군에 기대야 한다니. 그런데 어떻게 시간이 없는데. 긴급 의료우송으로 분류하면 가능합니다. 군 수송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거죠. 한국까지는 14시간 정도 걸립니다. 14시간이요? 비행 준비 시간까지 하면 최대한 서두르면 16시간 내에 한국 병원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비행 중에도 응급처치는 계속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도착하면 바로 수혈이 가능할 확률이 높아요. 한국은 일본, 중국과 희귀혈액 공유 협정을 맺고 있거든요. 남편과 눈이 마주쳤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의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거리 비행이 환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어도 가망이 없다면 가겠습니다. 1%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가야죠. 다음 몇 시간은 정신없이 흘러갔어요. 군에서 보낸 특수 의료팀이 도착했고 소피를 이송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처치가 시작됐습니다. 산소 포화도 안정화 완료. 정맥로 3개 확보했습니다. 이송용 인큐베이터 준비 완료. 전문적인 용어들이 오가는 사이 저는 소피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조금만 참아. 소피야. 엄마가 꼭 살려줄게. 공군 기지로 이동하는 앰뷸런스 안에서 로버트 대위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한국혈액원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다행히 부산에 RH 널 혈액 재고가 있다고 하네요. 서울에 도착하면 부산에서 헬기로 혈액을 바로 이송한답니다. 정말요? 확실한가요? 네. 그리고 일본 적십자에서도 추가 혈액을 준비하고 있대요. 한국이 중간에서 조율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한국에서는 가능하다니. CL-71 수송기에 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내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던 이 군용기가 지금은 딸의 생명줄이 되었으니까요. 기내에는 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했어요. 군의관 3명과 간호사 5명이 동행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원했다고 했어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죠. 저도 딸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수간호사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수액을 계속 주입하고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을 투여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혈뿐이었죠. 태평양 상공을 날면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그 나라가 우리 딸을 살릴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준 거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10시간째 소피의 상태는 계속 위태로웠어요. 의료진이 번갈아가며 상태를 체크했지만 수혈 없이는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어요. 간호사의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의사가 즉시 약물을 추가 투여했습니다. 아직 4시간 더 가야 합니다. 버텨야 해요. 그때 조종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공군이 우리를 호위하러 올 예정입니다. 한국 영공 진입과 동시에 에스코트한다고 하네요. 호위를요? 왜? 긴급 의료 수송이라 최단 경로로 가야 하는데 한국 공군이 항로를 확보해 준답니다. 덕분에 30분은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분. 지금 상황에서는 그 시간이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한국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게 우리가 너무 몰랐던 것 같아. 그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던가 생각하니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었던 거죠. 드디어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창밖으로 한국 공군 F-16 두 대가 보였어요. 우리 수송기 양옆에서 완벽하게 편대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10분 남았습니다. 착륙 준비하세요. 기내가 분주해졌어요. 의료진은 소피를 이송할 준비를 했고 저는 마지막으로 소피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조금만 더 참아. 소피야, 거의 다 왔어. 착륙하는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비행기가 멈추자마자 문이 열렸고 한국 의료진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에서 오신 환자 맞으시죠? 서울대병원 응급팀입니다.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 의사가 신속하게 소피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혈액은 준비됐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부산에서 헬기로 방금 도착했습니다. 병원에서 대기 중이에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추가 혈액이 3시간 내로 도착할 예정입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드디어 정말로 혈액을 구한 거예요. 구급차로 이동하는 동안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바뀌고 모든 차들이 길을 비켜줬습니다. 한국 경찰차 2대가 앞뒤에서 길을 열어줬고요. 한국은 응급 환자 이송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골든타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거든요. 동행한 한국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의료진 수십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즉시 수술실로 들어갔고 우리는 또다시 기다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대기실에서 한국 의료진 중 한 명이 다가왔어요. 걱정 많이 하셨죠?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준 교수님이 직접 집도하실 거예요. 한국 최고의 소아응급의학 전문가십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미군 제복을 입은 한국계 미국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한미군 의무대 통역장교 제이슨 김대위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한국말을 하시나요? 네. 부모님이 한국 분이셔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 의료진은 정말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사실 제 조카도 희귀병으로 한국에서 치료받았어요. 미국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했는데 여기서 완치됐습니다. 그의 말에 희망이 더 커졌어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성준 교수가 나왔는데 다행히 표정이 밝았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혈도 잘 되었고요. 이제 안정을 취하면 괜찮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저를 부축했고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이르지만 위험한 고비는 넘겼어요. 혈액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혈액은 어떻게? 한국, 일본, 대만의 희귀혈액 네트워크 덕분이에요. 서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번엔
미군 가족이라고 하니 다들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미군 가족. 그 말이 새롭게 들렸어요. 한국 사람들에게 미군 가족은 보호해야 할 대상이었던 거예요. 중환자실로 옮겨진 소피를 유리창 너머로 봤어요. 안정적으로 숨 쉬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한국 간호사들이 24시간 특별 관리할 거예요. 언어 때문에 불편하실까봐 영어 가능한 간호사들로 배치했습니다.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놀랐어요. 그날 밤 병원 근처 숙소에서 남편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게. 한국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줄 줄은. 맞아.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한국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하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부끄러웠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피에게 혈액을 제공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병원에 도착하니 소피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어 있었어요. 의식도 돌아왔고 약하게나마 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어디야? 한국이야, 소피. 너를 치료해준 의사 선생님들이 계신 곳이지. 한국. 진짜? 와, 나 한국 온 거야? 아이다운 반응에 모두가 웃었어요. 김성준 교수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복이 빠르네요. 어린이들은 정말 놀라워요. 그때 간호사가 들어와 귓속말을 했어요.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혈액을 제공한 분이 소피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정말 감사드려야죠.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동양인 청년이 들어왔어요. 수줍은 미소를 띤 그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카하시 유우키라고 합니다. 일본 이름이었어요. 그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일본인 유학생이에요. 한국 대학에서 의학 공부하고 있어요. 당신이 소피에게 피를 주신 분이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어요. 유우키 씨는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어릴 때 한국인 피로 살았어요.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가 천천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10년 전 저 백혈병이었어요. 일본에서 골수 이식 못 찾았어요. 그런데 한국군이 기증해 주셨어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내 보여줬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어린 소년과 그 옆에 선 중년 남성의 사진이었습니다. 이분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한국 아저씨. 그래서 저도 누군가 도와주고 싶었어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인이 구한 일본인이 이제는 미국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국제 협력 아닐까요? 소피가 침대에서 유우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오빠. 오빠 피 덕분에 나 살았어요. 유우키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는 가져온 꽃다발을 소피에게 건넸습니다. 빨리 건강해져요. 한국 구경도 하고요. 그가 떠난 후 김 교수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사실 유우키 군만이 아니에요. 한국혈액원에 소피 양 소식이 전해지자 RH 널 혈액형 보유자 5명이 자발적으로 헌혈하겠다고 연락했어요. 정말요? 네. 심지어 제주도에서 비행기 타고 올라온 분도 있었어요. 미군 가족이 위급하다니까 도와야 한다고요. 믿기지 않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해줬다니. 오후에는 더 많은 방문객이 있었어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위문품을 보냈고 한국 국방부에서도 과일 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 할머니의 방문이었어요. 병원 직원이 안내한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통역을 통해 들은 할머니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전쟁 때 미군이 우리 아들을 구해줬대요. 폭격으로 다친 아들을 미군 의무병이 치료해줬다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한다면서 소피를 위해 쓰라고 가져오셨대요. 봉투 안에는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들이 들어있었어요. 할머니가 어렵게 모은 돈이란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거절하려 하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주름진 손이 따뜻했습니다. 할머니는 한국말로 뭔가 말했고 통역이 전해졌어요. 은혜는 갚는 거라고. 이제는 우리가 미국 아이들을 도울 차례라고 하십니다. 더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마음은 통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용산 미군 기지를 다녀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기지를 둘러봤는데 내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 어떻게? 시설이 정말 최신식이야.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한국 돈으로 지어졌다는 거야. 한국 돈으로? 응. 평택 기지 건설비의 90% 이상을 한국이 부담했대. 141억 달러 중에 107억 달러를 한국이 낸 거야.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미국이 한국을 위해 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뿐이 아니야. 기지 운영비도 상당 부분 한국이 부담하고 있어. 한국인 근로자 월급, 전기료, 수도료까지. 그럼 우리가 쓰는 돈은 주로 미군 인건비 정도야. 그마저도 다시 미국 경제로 순환되는 돈이고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 정반대였던 거예요. 다음 날 소피의 상태는 더욱 호전됐어요.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런데 병실을 옮기는 과정에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특별실로 모시겠습니다. 특별실이요? 우리가 그런 걸 요청하지 않았는데 병원 측에서 배려해 주신 거예요. 미군 가족을 위한 특별 병실이 있거든요. 안내받은 병실은 호텔 같았어요. 넓고 깨끗했고 보호자를 위한 침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설을 미군 가족을 위해 따로 만들었다고요? 네. 한국 정부와 병원이 협력해서 만들었어요. 주한미군과 가족들이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요. 또다시 놀랐어요. 한국이 미군 가족을 위해 이런 세심한 배려까지 하고 있었다니. 그날 오후 뜻밖의 방문객이 또 있었어요. 한국군 대령이었는데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연합사 근무하는 박상준 대령입니다. 따님이 많이 좋아졌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실 저희 딸도 작년에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주한미군 병원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번엔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는 봉투를 하나 건넸어요. 별거 아니지만 아이 장난감이나 사주세요.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봉투에는 한글로 적힌 카드들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부대 장병들이 쓴 응원 편지예요.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전해질 거라 믿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한국 간호사들은 비번에도 와서 소피를 돌봐줬고 병원 직원들은 우리가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김성준 교수가 밝은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소피가 완전히 회복됐어요. 며칠 더 관찰하고 퇴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네. 뇌 CT도 깨끗하고 혈액 수치도 정상이에요. 정말 기적적인 회복이네요. 기적. 하지만 이건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퇴원을 앞둔 날, 저는 처음으로 여유를 갖고 병원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서울대병원은 제가 근무했던 월터 리드 군병원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응급실 시스템이었어요. 환자가 도착하면 즉시 중증도를 분류하고 각 전문의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죠.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었나요? 안내를 해주던 간호사장님이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예요. 특히 생명이 걸린 일에서는 1초도 지체하지 않죠.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했어요. 그녀는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게다가 전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요. 미군 가족분들도 특별협정으로 혜택을 받으시고요. 그날 오후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러 갔어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50만 나왔을 법한 치료였는데 청구서를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영이 몇 개 빠진 거 아닌가요? 직원이 웃으며 답했어요. 맞습니다. 응급, 의료 지원, 주한미군 가족 특별 할인, 한국 정부 지원금 등이 적용돼서 이 금액이에요.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00도 안 됐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한국에 세금을 낸 것도 아닌데 한미동맹은 특별해요. 한국 정부는 미군 가족을 우리 국민처럼 대하라고 지시했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가 그토록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던 주한미군 체제가 사실은 한국이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병실로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한국 전통 음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통역을 통해 들은 그녀의 이야기는 감동적이었어요. 제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대요. 미군과 함께 싸우다 전사하셨고 그때 미군 전우가 아버지의 유품을 가족에게 전해줬다고 해요.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면서요. 그녀가 가져온 음식은 삼계탕이었어요. 몸에 좋은 음식이라며 꼭 먹으라고 했죠. This is for Sophie, 코리안 에너지 푸드 라고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더듬거리는 영어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피는 처음 먹어보는 삼계탕을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치킨 수프 같은데 더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어요. 그녀는 소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뭔가 중얼거렸는데 나중에 통역을 들으니 우리 손녀 같다고 했대요. 다음 날 남편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신박했습니다. 뭔가 또 알게 된 거야? 응. 오늘 브리핑을 받았는데 우리가 너무 몰랐어. 그는 노트북을 열어 자료를 보여줬어요. 이게 한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관련 비용이야. 우리가 아는 방위비 분담금은 빙산의 일각이었어. 화면에 나타난 숫자들이 충격적이었어요. 토지 제공, 연간 환산 가치 $50억 시설 건설, 누적 $200억 이상 각종 세금 면제 연간 $10억, 카투사 인건비, 연간 $3억 환경 정화 비용 누적 $30억. 이 모든 걸 한국이 부담하고 있었어? 그래. 그리고 이건 직접 비용만이야. 간접 비용까지 하면 더 많아. 간접 비용? 한국 젊은이들이 2년간 의무 복무하는 거. 그들이 그 시간에 경제 활동을 했다면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포기하는 거지. 연간 수백억 달러의 기회비용이야.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우리가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국 세금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한국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 뭔데?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미국은 더 많은 돈을 써야 해. 태평양 전력을 재배치하는 데만 수천억 달러가 들 거래. 그게 무슨... 생각해봐. 한국은 중국과 불과 몇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여기서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괌이나 하와이에서 견제하는 건 비용이 완전히 달라. 맞는 말이었어요. 전략적 위치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일 거예요. 며칠 후 드디어 소피가 퇴원했어요. 김성준 교수를 비롯한 의료진이 모두 나와 배웅해줬습니다. 소피야, 한국도 놀러와. 다음엔 아프지 말고. 간호사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소피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툰 한국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퇴원 기념으로 서울 시내를 구경하기로 했어요. 명동, 남산타워, 경복궁을 둘러봤는데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친절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식당에서의 일이었어요. 소피가 미군 가족이라는 걸 안주인 아주머니가 특별히 아이스크림을 서비스로 줬거든요. 미군 가족은 우리 가족. 더듬거리는 영어로 말하는 아주머니의 얼굴에 진심이 가득했어요. 저녁에는 박상준 대령 가족의 초대를 받았어요. 그의 집은 기지 근처 아파트였는데 정갈하고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거 없지만 편하게 드세요. 박 대령의 부인이 정성껏 한국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까지. 소피는 특히 잡채를 좋아했어요. 이거 유리 누들이야?
신기해요. 박대령의 딸 수진이가 소피와 금세 친구가 됐어요. 두 아이는 언어는 달라도 스마트폰 게임으로 소통했죠. 식사를 하며 박대령이 들려준 이야기가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라크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그때 미군들과 함께 작전했는데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전후에도 느꼈고요. 한국군도 이라크에 파병됐었나요? 네. 자이툰 부대요. 3,600명이 파병됐죠. 미국의 요청이었지만 우리도 동맹의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동맹은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거죠. 한국 전쟁 때 미국이 우리를 도왔으니 이제는 우리도 미국을 도와야죠.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더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사실 많은 한국인들이 주한미군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해요. 정말요? 저희는 한국인들이 미군을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했는데 박 대령이 고개를 저었어요. 일부 목소리가 크게 들릴 뿐이에요. 대다수 한국인은 미군 덕분에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어요. 특히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위협도 있으니까요. 그때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중국 군용기 수십 대가 대만 방공식 결구역에 진입했다는 거였어요. 저런 일이 자주 있나요? 거의 매일이요. 중국은 계속 힘을 과시하고 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그는 말을 잇지 않았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봤어. 맞아. 주한미군이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거였고, 다음 날 저는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안내를 맡은 김소령은 여성 조종사였는데 F-16을 모는 베테랑이었어요.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은 완전히 통합된 작전을 수행합니다. 70년간 함께 훈련한 결과죠. 그녀가 보여준 작전실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공군과 미 공군이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거든요. 언어 문제는 없나요? 전혀요. 모든 조종사가 영어에 능통하고 미국 유학도 많이 가요. 저도 텍사스에서 훈련받았어요. 경납고에서 정비사들이 일하는 모습도 봤어요. 한국 정비사와 미군 정비사가 함께 전투기를 정비하고 있었죠. 이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70년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피와 땀으로 만든 동맹이죠. 기지를 떠나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금 낭비라고 비판했던 주한미군 체제가 사실은 70년간 공들여 만든 귀중한 자산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병원에 들러 인사를 했어요. 김성준 교수와 의료진이 기다리고 있었죠. 소피가 건강하게 미국에 돌아가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교수님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기적이죠. 한국, 일본, 미국이 협력한 결과예요. 그가 소피에게 선물을 하나 건넸어요. 한국 전통 인형이었죠. 이건 복돌이에요. 소피에게 늘 행복한 일만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어요. 소피가 인형을 꼭 안고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인형 정말 귀여워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거리, 활기찬 사람들. 이 모든 게 평화 속에서 이뤄진 발전이었죠. 여보, 우리가 미국에 돌아가면 뭘 해야 할까? 남편이 물었어요. 진실을 알려야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맞아. 더 많은 미국인들이 알아야 해. 주한미군이 왜 필요한지, 한국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고 있는지.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생각했어요. 2주 전 딸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한국으로 왔던 우리.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는 거예요. 진실을 알게 된 사람으로, 편견에서 벗어난 사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소피는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복돌이 인형, 한글이 적힌 카드들, 그리고 유우키 오빠가 준 종이학. 엄마, 나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그래,
왜? 한국 사람들이 너무 친절했어요. 그리고 나를 도와준 사람들이랑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8살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본질을 꿰뚫고 있었어요. 언어를 배운다는 건 그 나라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해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특히 출근해서 제 책상 위에 놓인 주한미군 철수 보고서를 보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죠. 상사인 윌리엄 장군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톰슨 소령, 한국은 어땠나? 딸은 건강하고, 네, 장군님, 덕분에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다행이군. 그런데 표정을 보니 한국에서 뭔가 많은 걸 경험한 것 같은데, 역시 노련한 장군답게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사실 그동안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소피의 생명을 구한 이야기부터 한국의 지원 실태까지. 장군은 조용히 듣더니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사실 나도 젊었을 때 자네 같은 생각을 했었네. 그런데 한국에서 2년 근무하고 완전히 바뀌었지. 장군님도요? 그래. 현장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 자네가 그걸 깨달은 거야.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을 했어요. 새로운 보고서를 쓰게. 이번엔 진실을 담아서. 네, 꼭 그러겠습니다. 다음 2주간 저는 밤낮 없이 새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와 한국의 기여, 오해와 진실이었죠.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첫째,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미국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둘째, 주한미군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핵심적이다. 셋째, 70년간 구축된 한미연합 체계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다. 넷째, 주한미군 철수는 단기적으로는 비용 절감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큰 비용을 초래할 것이다. 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 국방부 전체가 술렁였어요. 같은 사람이 정반대의 보고서를 쓴 건 전례가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국방부 차관이 직접 저를 불렀어요. 톰슨 소령,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인가? 네. 제가 직접 경험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한국이 이 정도로 기여하고 있었다니 왜 이런 사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지? 복잡한 진실보다 단순한 오해가 퍼지기 쉬운 법이니까요. 차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겠네. 주한미군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꼭 봐야 할 내용이야. 2주 후 저는 하원 군사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어요. 평소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주장하던 몇몇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예상됐죠. 톰슨 소령, 당신은 불과 몇 달 전까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까? 매사추세츠 출신 의원의 공격적인 질문이었어요. 의원님, 저는 현장을 직접 경험하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책상에서 숫자만 보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본 거죠. 그래도 연간 수십억 달러를 쓰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의원님, 한국이 부담하는 비용을 아십니까? 토지 제공, 시설 건설, 각종 지원을 합치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나자 의원들이 웅성거렸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철수 시 예상 비용이 나타났어요.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태평양 전력 재배치, 새로운 기지 건설, 동맹국들의 신뢰 상실로 인한 외교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최소 수천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텍사스 출신 의원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도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자 나라 아닙니까? 스스로 방어할 수 있지 않나요? 의원님, 한국의 경제력이 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직면한 위협을 아십니까? 저는 지도를 띄웠어요. 북한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까지.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아십니까? 뉴욕 출신 여성 의원이 질문했어요. 당신의 개인적 경험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건 아닙니까? 딸의 치료 때문에. 맞습니다. 의원님. 제 딸은 한국에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저에게 진실을 보게 해줬어요. 한국이 미군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하는지 직접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어요. 의원님들, 동맹은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70년간 피로 맺어진 관계예요. 그걸 단순히 돈으로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청문회가 끝날 무렵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강경했던 의원들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이었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톰슨 소령, 당신의 최종 의견은 무엇입니까? 주한미군은 지켜야 합니다. 그것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미국의 이익이니까요. 청문회 후 복도에서 한 의원이 다가왔어요.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증언이었소. 나도 다시 생각해봐야겠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소피가 한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봐요. 감사합니다. 쓸 수 있어요. 삐뚤빼뚤한 한글이었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누구한테 감사하다고 쓰는 거야? 김 선생님이랑 유우키 오빠한테요. 그리고 한국 모든 사람들한테요. 아이의 순수한 감사 표현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의회가 주한미군 예산을 삭감하기는커녕 오히려 증액했다는 거예요. 제 보고서와 증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한미동맹 강화 TF의 팀장을 맡아달라는 거였어요. 톰슨 소령만큼 양국 관계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없소. 윌리엄 장군의 추천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어요. 이제는 제가 경험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TF 팀장이 된 후 첫 출장지는 다시 한국이었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요.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 협의였죠. 서울에 도착하니 김성준 교수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톰슨 소령님, 다시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소피는 잘 있나요? 네, 교수님. 너무 건강해서 말썽이에요. 매일 언제 한국 가냐고 물어요. 하하. 그럼 자주 오세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다음 날 용산 국방부에서 한미 실무회의가 열렸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는 놀랍게도 박상준 대령이었어요. 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해 있었죠. 톰슨 소령. 아니 이제는 중령이시군요. 축하합니다. 박 준장님도 진급 축하드려요. 우리는 오랜 친구처럼 반갑게 인사를 나눴어요. 회의에서는 놀라운 내용들이 공개됐어요.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추가 지원 계획이었죠.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가족 복지를 위해 연간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지원이요? 이미 충분한데. 아닙니다. 미군 가족들이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 교육, 문화 체험, 자녀 교육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미군 자녀들을 위한 국제학교를 3곳 더 설립할 계획입니다. 한국 최고 수준의 교육을 제공할 거예요. 그 비용을 모두 한국이? 네. 우리는 미군 가족을 우리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그들이 행복해야 주한미군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니까요. 회의 중간 휴식 시간에 박 준장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사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죠? 최근 중국의 압박이 너무 심해졌어요. 경제 보복, 사이버 공격, 영공 침범까지.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는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에게 미군의 존재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동맹을 지켜야 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어요. 한국군 정보 참모가 극비 자료를 공개했죠. 이건 중국 내부 문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시 72시간 내 실행할 계획이 담겨 있어요. 화면에 나타난 내용은 섬뜩했어요. 중국이 한반도를 자신들의 영향권에 넣기 위한 구체적인 시나리오였죠. 경제 봉쇄, 정치 공작, 필요시 군사 개입까지. 그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미군 정보 장교가 물었어요. 이 정보의 신뢰도는 99%입니다. 중국 내부 고위층에서 나온 정보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모두가 주한미군 철수가 가져올 파장을 실감한 거죠.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한반도 혼란을 틈타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한국이 직면한 위협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사방에서 압박받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위협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경에는 굳건한 한미동맹이 있죠. 회의 도중 뜻밖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 역사학자가 특별 발표를 했는데 한국과 만주족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내용이었죠. 사실 한국인과 만주족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군왕검에 고조선과 고구려는 만주 지역까지 영토로 했었죠. 그게 현재 상황과 무슨 관련이? 중국이 동북공정으로 고구려 역사를 자기들 것이라 주장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통일되고 강대국이 되면 역사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만주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놀라운 관점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을 견제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막고 한국의 성장을 억제하려 합니다. 주한미군은 그런 중국의 야욕을 막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죠.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했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였죠. 기지 사령관이 직접 안내를 해줬어요. 이 기지 건설에 141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중 107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했죠. 107억 달러요? 네. 미국 역사상 해외 기지 건설에 타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한 건 처음이에요. 시설을 둘러보니 정말 최첨단이었어요. 병영, 학교, 병원, 쇼핑센터까지 미국의 중소도시를 통째로 옮겨놓은 수준이었죠. 운영비는 어떻게 되나요? 한국이 상당 부분 지원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물론이고 한국인 근로자 9,000명의 인건비도 한국이 부담해요. 계산해보니 연간 수십억 달러였어요. 미국이 쓰는 돈은 정말 미군 인건비 정도뿐이었죠.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 장관이 주최한 자리였는데 양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였죠. 장관의 인사말이 인상적이었어요. 70년 전 미국은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보답할 차례입니다. 한미동맹은 혈맹이자 가치 동맹입니다. 만찬 중에 한국 기업인들도 만났어요. 삼성, 현대, LG 같은 대기업 임원들이었죠. 우리 회사는 매년 수억 달러를 미군 복지를 위해 기부합니다. 삼성 임원의 말이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나요? 평화 없이는 사업도 없어요. 주한미군은 우리의 사업 환경을 지켜주는 보험이죠. 현대 임원도 거들었어요.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한미동맹 덕분이에요. 미국이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으니까요. 그들의 말에서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경제 동맹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다음 날 저는 DMZ를 방문했어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철책선 너머로 북한이 보였어요.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적이 있다는 게 실감났죠. 매일 이런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거군요. 안내를 맡은 한국군 대위가 답했어요. 네. 하지만 익숙해져요. 그리고 미군이 함께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초소에서 한미 장병들이 함께 근무하는 모습을 봤어요. 언어는 달라도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죠. 우리는 형제예요. 전쟁이 나면 함께 싸울 사이니까요. 한국군 병사의 말이었어요. 옆에 있던 미군 병사도 고개를 끄덕였죠. 점심은 부대 식당에서 먹었어요. 놀랍게도 한식과 양식이 모두 준비되어 있었죠.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먹으니까 메뉴도 다양하게 준비해요. 비용은? 한국이 부담합니다. 미군도 우리 국민이니까요. 또 한 번 놀랐어요. 한국은 정말 미군을 자국민처럼 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에는 한미연합훈련을 참관했어요. 실전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훈련이었죠. 이런 훈련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거의 매달이요.
70년간 함께 훈련했으니 이제는 하나의 군대나 다름없어요. 훈련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수준의 연합 작전 능력을 다시 구축하려면 얼마나 걸릴까?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이었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한강을 건넜어요. 화려한 도시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어 아름다웠죠. 70년 전엔 이 다리도 모두 파괴됐었어요. 운전병이 말했어요. 지금의 번영은 평화 덕분이죠. 그리고 그 평화는 한미동맹 덕분이군요. 맞습니다. 호텔에 돌아와 보고서를 정리하며 생각했어요. 내가 본 것들, 들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군의 존재는 생존의 문제였죠. 만약 우리가 철수한다면 그 결과는 상상하기도 싫었어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의회와 국방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2주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톰슨 중령님, 서울대병원 김성준입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 연락드렸어요. 교수님, 무슨 일이신가요? 소피 양의 사례가 국제의학저널에 실리게 됐어요. 희귀혈액형 환자의 국제협력 치료 성공 사례로요. 정말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를 계기로 아시아 희귀혈액 네트워크가 공식 출범해요. 미군 가족도 자동으로 회원이 됩니다.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소피의 사례가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첫 번째 총회가 다음 달 서울에서 열려요. 소피와 함께 참석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이죠. 꼭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소피에게 이야기하니 펄쩍 뛰며 좋아했어요. 진짜? 또 한국 가? 유우키 오빠도 만날 수 있어? 그럼 오빠도 올 거야. 한 달 후 우리 가족은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불안과 공포가 아닌 감사와 기대를 안고요. 서울에 도착하니 김 교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낯익은 얼굴들이 더 있었죠. 유우키, 박준장 가족, 그리고 혈액을 기증했던 한국인들이었어요. 소피야. 유우키가 한국말로 인사했어요. 소피도 연습한 한국말로 답했죠. 유우키 오빠, 안녕하세요. 서툰 발음이었지만 모두가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 서울대병원 대강당에서 아시아 희귀혈액 네트워크 창립 총회가 열렸어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등 10개국 대표가 참석했죠. 개회사를 맡은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생명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든 네트워크는 그 믿음을 실천하는 첫걸음입니다. 소피는 특별 게스트로 소개됐어요. 작은 아이가 무대에 서자 수백 명의 참석자가 박수를 보냈죠. 저는 소피예요. 여러분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소피가 여러 나라 말로 인사하자 박수가 더 커졌어요. 특히 한국말로 인사할 때는 환호성까지 나왔죠. 총회 후 리셉션에서 놀라운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전 참전용사의 손자라는 청년, 주한미군에게 도움받았다는 할머니, 그리고 자신도 희귀혈액형이라는 어린아이까지.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어요. 누군가의 말이었어요. 정말 그랬죠. 혈액으로, 역사로, 그리고 인연으로. 저녁에는 특별한 만찬이 있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주최한 자리였는데 주한미군 관계자와 의료진이 초대됐죠. 대통령의 연설이 시작됐어요. 70년 전 미국은 피로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이제 우리도 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소피의 사례가 그 상징입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소피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한미동맹의 미래입니다. 서로를 구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 말입니다. 만찬 중에 대통령이 직접 우리 테이블로 왔어요. 소피가 건강해 보여서 기쁘네요. 한국은 소피 같은 아이들을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아니에요. 우리가 더 감사하죠. 미군 가족들이 한국을 신뢰하고 있다는 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우리는 유우키의 안내로 서울을 구경했어요. 경복궁, 인사동, 명동을 둘러봤죠. 오빠,
한국 정말 좋아요. 소피가 한복을 입고 뛰어다니며 말했어요. 소피도 한국 사람 같아요. 유우키의 말에 소피가 웃었어요. 점심은 전통 한정식을 먹었어요. 소피는 이제 김치도 잘 먹었죠. 엄마, 나 김치 좋아해요. 미국 가서도 먹고 싶어요. 그래, 한국 마트에서 사줄게. 오후에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어요. 한국전쟁 전시실에서 소피가 물었죠. 엄마, 왜 미국이 한국을 도와줬어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야. 나쁜 사람들로부터 한국을 보호하려고. 그럼 지금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응, 아직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야. 소피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녁에는 박준장 가족이 집으로 초대했어요. 수진이와 소피는 이제 완전히 친구가 됐죠. 소피야, 다음에 또 와. 그때는 제주도도 가자. 정말? 약속해. 두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식사를 하며 박준장이 말했어요. 톰슨 중령님 덕분에 미국 내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한 건 진실을 전한 것뿐이에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진실을 아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동맹은 강해집니다. 그의 부인이 거들었어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미군이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가족 같아요. 특히 아이들 세대는 더욱 그렇죠. 맞는 말이었어요. 소피와 수진이를 보면 미래가 보였죠. 국경을 넘어 친구가 되는 아이들.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에 서울대병원에 들렀어요. 의료진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죠. 김 교수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액자에 넣은 사진이었는데 소피 치료에 참여한 모든 사람이 찍은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기억하세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걸.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간호사들도 나와서 소피를 안아줬어요. 소피야,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사람이 되렴. 네. 저도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될 거예요. 공항으로 가는 길. 소피가 차창 밖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한국 정말 좋은 나라예요. 왜 그렇게 생각해? 모르는 사람도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가족처럼 대해줘요. 8살 아이의 눈에 비친 한국이었어요. 편견 없는 순수한 시선으로 본 진실이었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남편이 말했어요. 우리가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러게. 1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들이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는 거겠지? 맞아. 그게 우리의 사명이야.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멀어졌어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 한국은 더 가까워졌죠. 소피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우리 또 올 거죠? 그럼 또 올 거야. 좋아요. 그때까지 한국말 더 열심히 공부할게요. 창밖으로 구름이 지나갔어요. 그 너머로 태평양이 펼쳐졌죠. 이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나라가 70년간 함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제 사명은 분명했죠. 더 많은 미국인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 첫 번째 기회는 뜻밖에도 CNN과의 인터뷰였어요. 소피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톰슨 중령님, 주한미군 철수론자에서 지지자로 변한 이유가 뭔가요? 앵커의 질문에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직접 경험해보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책상에서 숫자만 보는 것과 현장에서 진실을 보는 건 완전히 다르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던가요? 한국이 우리보다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 미국의 핵심 이익을 지키는 거였어요. 인터뷰는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소피가 한국에서 받은 도움 이야기는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죠. 일주일 후 국방부에서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동맹의 가치라는 다큐멘터리 제작이었죠. 톰슨 중령이 직접 출연해서 경험을 들려주게. 진짜 이야기만큼 강력한 건 없으니까. 제작팀과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엔 카메라와 함께였죠. 첫 촬영지는 서울대병원이었어요. 김성준 교수가 인터뷰에 응해줬죠.
소피 사례는 한미동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군사동맹을 넘어 생명을 구하는 동맹이죠. 유우키도 인터뷰했어요. 저는 한국인에게 생명을 받았고 미국인에게 생명을 줬어요. 국경을 넘는 생명의 연대죠. 다음은 DMZ 촬영이었어요.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한미 장병들의 일상을 담았죠. 한 미군 병사의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처음엔 왜 남의 나라를 지켜야 하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여기서 평화를 지키는 게 미국을 지키는 거라는 걸. 한국군 병사도 인터뷰했죠. 미군은 전우입니다. 70년간 함께 땀 흘리고 때론 피도 흘렸죠. 그런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나요? 평택 기지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또 발견했어요. 한국 정부가 미군 자녀 교육을 위해 매년 수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거였죠. 학교 교장의 설명이었어요. 한국 정부는 미군 자녀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사 월급부터 시설까지 전폭 지원하죠. 한 미군 부인의 인터뷰도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미국보다 나아요. 안전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친절해요. 다큐 제작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한국 대기업들의 지원이었어요. 삼성, LG, 현대 등이 매년 수십억 원을 미군 복지에 쓰고 있었죠. 삼성 관계자의 인터뷰였어요. 평화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건 한미동맹이 지켜준 평화 덕분이죠. 이제 보답할 때입니다. 촬영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온 후 편집 과정에 참여했어요. 6개월의 노력 끝에 다큐멘터리가 완성됐죠. 비욘드 얼라이언스 더 트루 스토리 오브 US 코리아 파트너십이라는 영어 제목이었습니다. 시사회에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과 의회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어요. 50분간의 상영이 끝나자 장내가 조용했죠. 그리고 한 의원이 일어섰어요. 부끄럽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주한미군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진실의 힘이었죠. 다큐는 PBS에서 방영됐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소피 이야기는 많은 미국인의 마음을 움직였죠. 방영 후 제게 수많은 메일이 왔어요. 주한미군 가족들, 한국전 참전용사들,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까지 당신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 아들도 주한미군인데 이제 자랑스럽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많은 걸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가장 감동적인 메일은 한 한국전 참전용사의 편지였어요. 92세 참전용사입니다. 전쟁 때 전우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당신이 증명해줘서 고맙습니다. 한편 소피는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간단한 대화가 가능할 정도였죠. 엄마, 나 한국 대학 가고 싶어요. 한국 대학? 응. 의사가 되고 싶어요. 김 교수님처럼 사람들을 구하는 의사요. 아이의 꿈이 바뀐 거예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꾼 거죠. 1년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의회가 주한미군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만장일치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전화했어요. 톰슨 중령, 당신이 해냈소. 의회가 완전히 돌아섰어.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진실의 힘이죠. 겸손하군. 아무튼 대통령도 당신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소. 며칠 후 백악관에서 훈장 수여식이 있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공로훈장을 수여했죠. 톰슨 중령은 진실을 추구하는 용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녀 덕분에 우리는 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훈장을 받으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소피의 사고에서 시작됐다는 게 운명 같았죠. 수여식 후 리셉션에서 한국 대사를 만났어요. 톰슨 중령님, 한국 국민을 대표해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한미동맹의 영웅입니다. 과찬이세요. 저는 그저 진실을 전했을 뿐이에요. 때로는 진실을 전하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일이죠. 그의 말, 저는 또 다른 제안을 받았어요.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향했어요. 이번엔 가족과 함께였죠. 비행기에서 소피가 물었어요. 엄마, 우리 이제 한국에서 살 거예요? 1년 동안 지낼 거야. 좋아? 네. 완전 좋아요. 수진이도 매일 만날 수 있고, 유우키 오빠도 자주 볼 수 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김성준 교수가 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이제는 가족 같네요. 환영합니다. 톰슨 대사님. 대사라니, 아직 어색해요.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그리고 소피를 위한 깜짝 선물이 있어요. 알고 보니 서울대병원에서 소피를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한 거였어요. 희귀혈액 기증 캠페인의 얼굴이 된 거죠. 와, 나도 대사예요. 소피의 환한 웃음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미래의 한미동맹을 이어갈 거라고. 그날 밤, 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1년을 돌아봤어요. 참 많은 일이 있었어. 남편이 말했어요. 그러게. 소피 사고로 시작됐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근데 엄마, 나 그때 아팠던 거 잘 됐어요. 왜? 아프지 않았으면 한국도 못 왔고 좋은 사람들도 못 만났잖아요. 아이의 말이 맞았어요. 때로는 위기가 기회가 되고 아픔이 축복이 되기도 하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생명 같았죠. 이 평화로운 불빛을 지키는 게 우리의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 조약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지키며 함께 번영하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게 제 사명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라 톰슨 중령의 극적인 48시간.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편견이 깨지고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더 많은 분들이 한미동맹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